자, 이 나라에 문재인이 공안 통치로 정치권을 겁을 줬어요. 다 입을 쳐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현씨가 전화하면 정치인들이 나한테 오지 마라. 뭔 이익이 있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은 자신의 궤별서, 즉 선정기구로 전락한 언론들, 지금 뭐 조선일보가 연일, 라디오, 심지어 무슨 공중파, TV 등 전부가 다 문재인의 핵심적인 딸랑이들로 교체되어서 진행자, 출연자들이 그들이 다 차고 앉은 채 시간만 나면 정권을 위한 아부방송, 편파방송을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종편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편은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느냐? 보수 언론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종편들은 그러면 뭐냐? 종편들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요. 그렇게 딸랑이 방송을 한다라는 보수 언론들은 그러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느냐? 제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론을 장악해서 문의하는 수법이 한 손에는 공갈 협박, 한 손에는 자신의 선정기구, 스피커들, 이걸 때리고 지금 국민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프레임을 건다라는 거죠. 그 프레임이 뭡니까? 틀을 짜놓는다는 겁니다. 자, 5.18은 심성불가침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5.18을 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현명하다면 그 싸움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싸움을 해야지, 아무 때나 그 싸움을 거는 순간에 다 들고 일어나가 마치 좀비 때가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오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라드는 것처럼 지금 다 달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당의 5.18 토론회 지만원 씨와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이 거기에서 언급한 부분은 저는 거기에서의 지만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빼고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만원 씨보다 훨씬 오래 전에 5.18 날 아침에서 채널A 한 2013년 5월달인가 5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부분에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규모의 개입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증거를 보고 저한테 제시하고 하는데요. 그런 건 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나는 바보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문제를 지금 관련자들이 살아있을 때 한번 틀어서 사실인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또 마찬가지로 헬기 기총소사도 주장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틀 필요가 있다고 방송에서 제가 5.18 날 아침에도 그랬고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몸을 사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주장이 옳으니까 나한테 동의를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이런 폭력적인 방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남을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압박하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좌파들의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질렸는데요. 우리 보수 진영 안에도요, 그런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증거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광수 사진 그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고 너는 역시 사상이 불투명해. 너는 역시 좌파야. 너는 뭐 위장 보수야. 너는 뭐 생각이 잘못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태도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디다 대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정말로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 성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만원 씨요, 지금도 5.18 위원으로 민주당이 2명을 문재인이 직접 빠꾸를 시켰으니까
한국당이 지만은 씨를 불러다가 각서를 받고 5.18 위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봐요. 왜? 지만은 씨 또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안 해주니까 끝도 없이 저 주장을 할 것이고 그 주장에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어요. 자, 지만은 씨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뭔가가 진행되는 당이나 집구석에서 이야기고요. 지금 이미 김병준은 5.18의 이 논란에 연루된 3명의 국회의원을 당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부하고 본인도 당 대표로서 잘못했다고 처벌해달라고 셀프 제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을 했고 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색깔이 빤한 사람이죠. 자, 이 3명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바른미래당까지 다 달라들어서 이 3명의 의원을 제명할 만한 건수인가?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역 없어요. 이 3명이 잘못한 건 저는 있다 봅니다. 왜? 지금까지 모처럼 국면이 전환되어서 문정권이 계속 실수 연발을 하고 비리와 의혹이 터지고 설 직전에 그러기 상태까지 가고 있어서 좀 더 한국당이 잘 몰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용기 있게 폭로하고 공익적 제보자들을 보호하면서 공격을 지속했더라면 문정권이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 지나고 나서부터 미북 회담 바람을 잡으면서 또 다른 이 한국당이나 보수 측의 약점을 하나 잡히면 그걸로 끝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5.18 이 문제가 약점이라고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5.18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다. 이미 합의된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걸 감히 도전하냐라고 다 들고 나왔어요. 한국당을 뺀 모든 정당이 다 공격했고 관련자들을 의원직을 사퇴시켜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징계해서 내쫓아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안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가 항상 문재인과 한국당은 누가 더 멍청하냐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또 멍청한 짓거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진태 의원 선거예요? 도움 안 되죠. 이걸 주장하면 그 보수의 아주 강경한 지만은 씨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만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의문을 캐보자라고 접근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좀 더 점잖게 대중적으로 확산시켜가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 내용이 더 알차게 전개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600명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때 그러면 중앙정보부 전두환 때 중앙정보부나 노태우 때 중앙정보부는 뭐 했으며 군 보안사는 뭘 했습니까? 그렇게 군사 정권에서 정보를 잘 하던 시대에 북한군이 600명이 들어오도록 했다? 뭘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제시하는 뭐 깨알 같은 논리를 떠나서요. 이런 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가 얼굴이 비슷하다는 광수소동은 또 뭡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한국당은
시기와 방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 견해인 거고 당이 사과할 필요도 못 느끼고 민주사회에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고 말아야지요. 손 넘어 한국당이 또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김병준이가 셀프 제소를 하고 쇼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정말로 이 5.18 문제 말고 문재인의 약점이 되는 김경수 문제, 김경수 구속은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호가 폭로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민간인 사찰에 관련되는 부분도 들어있었고 또 문재인 부부의 드루킹 관련 연관성도 또 보여준 겁니다. 자, 신재민이 폭로하고 또 문재인의 지금 딸이 왜 나갔는지 경호원들을 데리고 국제학교에 왜 갔는지부터 지금 모든 폭로들 손혜원이 문재인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지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전부 다 의혹이에요. 서영교가 사법농단을 하지 않았느냐 의혹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신속하게 싸우고 투쟁을 하고 그런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강을 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 한국당을 현재 지휘하는 김병준은 바지 사장이고 나경원이가 한국당에 실제 지금 보스 아닙니까? 거기 전화해서 나 제보 좀 하겠다니 필요 없다. 왜 안 되냐? 건방지다. 이거 뭐 하는 짓거리예요? 어제 이게 폭로가 나와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보수를 전향을 한 듯 그렇게 했으면서 뭔 덕이 되냐고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되지요. 자, 이 두 사람 뿐이겠어요? 뭘 하나 제대로 싸우는 일에는 다 뒷공문이 빼고 다칠까봐 겁을 슬슬 내고 걸리는 놈 다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손혜원이 겁이 나서 다 공문이 내리고 나경원부터 그렇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놈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 우리 집구석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집구석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는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 집에 자식들이 개 망나니가 세 명이 있어. 나가서 사고를 쳐갖고 누가 봐도 다 욕들을 짓을 했어요. 그래도 애비는 자식들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 중에 우리 애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은 맞지만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막 매도하는 부분이 남의 자식들이 한 것도 우리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도 있고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처벌을 하겠다. 딴 놈들은 조용히 해라지. 자, 애비가 죽일 놈입니다. 나부터 뺨을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이 자식 세 놈은 내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집구석이냐는 거죠. 하긴 족보도 없고 아래위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런 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짓거리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만은 씨의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에 대해서 또 지만은 씨 논란에 대해서 저부터도요. 북한군이 개입되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 북한군이 고정 간첩도 많이 있었고 빨치산 세력의 후예도 있고 또 뭐 북한군이 몰래 넘어와서 침투도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마 남한에 수백 명의 북한의 공작원이나 난파 간첩들 북한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한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몇이 광주에 개입을 해서 분위기를 악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고 하면 그런 정도로 내걸어서 조사위원을 임명을 하고 본인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서 내가 가진 증거에는 이 숫자가 이만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래서 저쪽이 이야기하는 헬기 기총소사부터
뭐 저쪽도 계속 의혹을 들고 나오니까 다 따져보자라고 가면 제가 봤을 때 그걸 거부하면 5.18 무슨 진상규명위원회 할 필요도 없다고 제껴버려야죠. 그리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수 정권 9년간에 뭘 하고, 예? 9년간에 그런 게 있다고 말만 하고, 그런 걸로 소송이나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판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랬는지 판을 벌린 세 사람도 잘못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생 난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징계하겠다, 나부터 징계해라, 쇼를 해대는 한국당이 옳은 거냐. 당신들이 과연 정말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왔고 용기 있게 처신했다면 집구석 안에 잘못된 일에 그렇게 신속하게 매차리를 드는 일도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뭘 제대로 한 게 집구석에 아래위가 어디 있고 이 집구석에 윤리가 어디 있고 예? 질서가 어디 있었습니까? 말 좀 바꿔서 해볼게요. 전당대회 날짜 한번 보세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1, 2주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거 한 날 모여서 종전선언이 미북 회담에 대해서 1박 2일을 하는데 우리는 대표 뽑는다고 누가 대표 뽑혔다고 하고 있는 오락선이도 웃겨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한마디로 지옥으로 가는 열차의 탑승역입니다. 일단 타면 그 열차의 종착역은 부산행처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전선언을 규탄하고 막는 부분, 또 특히 죄를 뿌리겠다라는 의도가 확연하게 확률 100%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못 잡게 만들겠다. 김정은이가 날짜 정하는 거지 장소하고 트럼프가 정했겠어요? 하노이로 정한 장소도 김정은이가 정했잖아. 그러니 날짜는 김정은이 마음대로 정하지요. 김정은이가 나를 박아놓고 한 거지 미국이 날 박아놓고 협상하자 했겠습니까? 왜? 김정은이는 날 박아놓고 협상을 해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2부에서. 유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를 일부러 박아놓고 한국당에 죄도 뿌리고 왜? 문재인이가 살아야 김정은이는 문재인이 최고의 우군이잖아요. 돈 줄이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한국당은 망가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그러면 한국당 내부에서 판단만 하면 뭐 위약금 좀 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뭐 크게 물겠어요? 오래전에 바꾸는데? 그러면 그걸 또 바꾸고 그러면 김정은이 방남한다면 또 바꾸면 어때요? 뭔 문제 있어요? 지금 한 달쯤 당대표를 늦게 뽑았다고 한국당이 저 잘 돌아갈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당이 쌩쌩 너무 잘 돌아가서 대표만 새로 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잘 돌아가고 확실한 투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내 본이 더듬한 사람 대표 되는 것보다 예? 그냥 이래 굴러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그 토론도 안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이 단마진부터 황교안이 무슨 태평양에 있을 때 16억인가 무슨 뭐 수입료를 1년 반인가 받은 것부터 다 내놓고 이야기하고 오세훈이가 정말로 돌지 않았으면 왜 서울시장을 멀쩡하게 하다가 무상급식이라고 불효불급한 이슈를 던져가지고 갑자기 시장을 그만둔 배경이 뭐냐? 만약에 대권을 가거나 당대표로 할 만한 사람이 공작에 놀아놨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이거 큰 문제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조사해봐야지요. 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뭐 협박했냐?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터져야 되죠. 자기들 내부에서요. 그게 감춘다고 모릅니까? 이미 파일로 차곡차곡 재가지고 그래 A 올라온나 우리가 한 일주일 만에 죽여줄게. B 올라온나 나중에 필요할 때 한 3일 만에 죽여줄게. 이런 식으로 조용히 그냥 끌고 가면서 대선 전에 다 두들겨 잡아서 죽이려고 이 공안 통치를 하는 문정권이 그의 선정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악랄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정상적인 선거로 보수가 국민의 지지가 객관적으로 한 10% 이상 높다 하더라도 선거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왜? 저거들 판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권이 선거 이전에 식물 정권이 되어서 거의 무력화되지 않고 힘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권 재창출이 저는 공작적인 부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길거리에 동원할 수 있는 대중 조직들도 민노총이니 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려면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투사가 되어서 저거들끼리도 치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8명이 나왔다면 8명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칼 들고 서로 다 찌르고 공격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는 사람 하나를 가지고 상처뿐인 영광이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그 끈기와 열정, 투쟁력을 인정해주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줄 서고 다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황교안을 위한 추대식에 거기에 안 나온다다가 또 갑자기 번복해서 나오는 오세훈은 뭐고 김진태 의원은 거기에 서면 본인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서는가? 저 한번 물어보고는 싶어요. 둘이 했으면 김진태 의원이 될 뻔했는데 3명이 돼가 또 김 빠졌습니까? 정말로 웃기는 사람들이다. 내용을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자고 하고 그런 기회가 없이 이런 식으로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미북 회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날은 투쟁을 하는 날로 하자. 그리고 연기를 하자 해야 될 건데 연기하자는 사람들도 명분을 상실을 했어요. 왜? 그냥 미북 회담 날짜에 알려지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일, 28일은 장애 투쟁을 하자. 나는 하겠다고. 보통 상대를 압박하려면 그런 식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7일, 28일 날은 전당대회 그런 거 할 날이 아니다. 밖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시민과 종전선언 반대 투쟁을 하자. 미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어물어물 저도 토론 많이 해야 되고 검증해야 된다. 그건 100%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연기하자 했으면 그것도 미북 회담이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투쟁이라는 명분도 또 던졌어야 되죠. 자, 그래 어쨌거나 안 하기로 했는데 6명이 그런데 한 명은 또 5명 빠졌네. 나는 할란다 하고 돌아선 건 또 뭡니까? 결국 이 판은 황교안 추대식인데요. 자, 황교안 지금 뭐 뒤에서 신박들 숨어서 밀고 이렇게 해서 황교안 추대식 해서 또 공천이고 뭐고 서로 벌써 또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자빠졌을 건데요. 한번 봅시다.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문 정권을 두들기는지. 지금까지 문 정권이 오만하다 뭐 경제가 무슨 위태롭다 이런 추상적인 말만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문재인 딸에 대해서 그리고 김경수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부부 조사에 대해서 황교안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 지켜보겠습니다. 조용히 입 닫고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황교안 민간인 사찰 김경수와 관련된 문재인 부부 수사 문재인 딸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면 곧바로 이거 투쟁하고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권에
대북 평화 사기 쇼를 저지시키겠다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야말로 담합에 의한 대관식을 하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대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